개척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문제를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국회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나오는 성장률, 그리고 금년도에 세금이 들어올 건가 하는 데서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내년도 성장, 금년도 성장 이거 보면은 10월 초에 36군데 전망기관의 평균 성장률 보면 3.5%였고 특히 ADB 3.5, IMF 3.7, 한은 3.8 보면 정부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이랬는데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게 10월 25일 한은에서 3, 4분기 속보치 내면서 전기비로 1.1% 플러스 되는 걸로 발표되는데 이거는 한은 자체도 의외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전기비로 보면은 1, 4분기 0.8, 2, 4분기 1.1, 3, 4분기 1.1, 예, 뭐 가중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단순으로 보면 지금 3%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전망으로 보면은 2.7%는 확실히 상회할 것 같은, 그러니까 4, 4분기에 이렇게 본전만 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3%가 될 것 같은 수치입니다. 이래서 그 다음날 부총리께서 경제입법만 제대로 통과되면 3% 성장이 가능하다. 또 그 다음날 총리께서 경제활성화입법은 국회에 요청드리니까 빨리 좀 통과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부총리께서 투자입법이 지연되면은 내년도 성장 3.9%는 0.2% 정도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세금 문제 보면은 세수가 작년도 실적 대비 제일 많이 비었을 때가 6월에 10조, 조금 줄어서 8조 3천억 6조, 그리고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9월에는 작년 세수 실적보다가 4조 5천억 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으니까 잘 하면은 10월, 11월, 12월 보면은 작년도 실적치 203조 원은 좀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금년에 이제 예산이 210조 4천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 다 들어오더라도 7조 4천억 정도는 모자라는 겁니다. 부총리께 질의를 드립니다. 한은의 3, 4분기 속보치 발표 이후에 3%, 그러니까 금년에 2.7% 성장이 3%로 되겠다 하는 데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수가 세수 진도가 조금씩 호전되어 가는데 작년도 실적은 틀림없이 되고 금년도 모자라는 부분은 불용 2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나마 메꾸고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확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김관림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금년도 경제 성장 관련해서 저희가 3, 4분기까지 대개 성장의 속도로 봐서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로 1.1%대 성장을 한 것이 2010년도 상반기 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추세를 볼 수 있는 전년 동기비도 저 표에 잘 지적이 됐듯이 1.5, 2.3, 3.3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회복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4, 4분기에 지금 3, 4분기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1.1을 기록한다면 연간 성장률이 대개 2.9%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3%하고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3, 4분기에 의외로 1.1% 성장한 거는 상반기의 추경 효과, 그동안의 금리 지원 효과,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됐고 앞으로 그 뗄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겠다 하는 걱정은 없습니까? 지금 3, 4분기에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뭐 정책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상당히 내수 부분에 민간 소비라든지 또는 투자 이런 쪽에 비교적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는 그러한 다소 경제 회복에 3%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뭐 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수 관련돼서는 9월까지의 세수 실적을 봤을 때 저희가 상반기에 나타난 세수 실적보다는 뭐 다소 작년도 실적 정도의 그런 유사한 수준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여전히 지적하신 대로 추경 대비로 하면 7 내지 8조에 금년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예, 7, 8조 빠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로 그동안에 이제 그 세법 개정 관련해서 정부가 대처해 오는 거 보면은 금년도 뭐 다시 되짚고 싶지도 않지만은 8월 8일 날 부총리께서 세법화 발표하시면서 3,450만이 중산층이다. 근데 이분들한테 조금 세수가 증가된다. 그러니까 각 언론에서 사실상 증세다. 유리지갑 털어 복지재원 마련한다. 근로자만 세금 매긴다.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하루 지르고 토요일 날 휴일 10시에 청와대에서 거위 깃털을 살짝 뺀 건데 뭐 그러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지내고 월요일 날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하시고 부총리께서 사과하시고 하면서 3,450만 원이 5,500만으로 사람은 230만 원, 30만 명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책 내용보다는 그 대처해가는 국민과 소통해가는 이런 쪽에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덜 쓴 게 아닌가. 근데 지금 5,500만 원 자체도 각 여론조사기관에서 생각하는,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전체 이 내용을 짚어가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가 이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표 좀 주십시오. 보면 이제 부총리께서 보니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9월 15일 날 추석 전에 직원들한테 보낸 편지가 보니까 제가 정책 수립이 10이고 실행이 90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지금이야말로 정책 수립이 10이라면 국회 통과가 90이라는 자세로 국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든 국민의 한숨이든 국회에서의 지연이든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잘 짚어 주셨는데, 사실은 이 세종대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세금 조금 올릴 때도 팔도 관민 모두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총리께보다는 뒤에 앉아 계시는 국장분들, 1급분들한테 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론 중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은 여론과 중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론과 중론이 무리 없이 정론에 어떻게 수렴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말에 비하면은 국장님들, 1급분들 TV 나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좀 부족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선배들 다 나와서 방송 프로 잡아야 했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차관이 나가면은 그 자체가 또 나중에 또 빌미가 돼가지고 또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국장 정도 나가서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한번 코너 만들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가지고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4.6인데 우리가 20.2%니까 왜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중국도 18% 되고 일본과 인도는 16% 되고 대만은 11.9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13% 되다. 우리 주변 나라들은 이렇고 도시국가도 있지만은 OECD 다른 유럽 국가에서 복지 수준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낮지 않는 거라든지 또 작년에 20.2%가 내년도에 19.7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감세 정책이 박근혜한테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분모가 GDP고 분자가 세금인데 경기가 나빠가지고 GDP가 나빠지면 조세 부담률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들,
글도 좀 쓰시고 부총리인데 답변서 적어드리고 뭐 하는 시간보다는 방송에 나가고 언론에 나가서 소통하는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이런 기능을 좀 활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은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윤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강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방청에서 감사한 내용을 또 확인해서 본청의 청가님께 또 청간의 기재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한 번씩 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세청부터 동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서면이 왔는데 지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뭐 현재 기획재정부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10월 말에 시행령도 안 되고 예고되고 있고 그 시행령 되고 난 뒤에 시행규칙 되고 이게 그래서 내년 1월 1일달에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12월 달에 사업자 개별로 홍보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세금 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이게 좀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 시행규칙, 사업자 개별 홍보 전부 빨리 끝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 차질이 없나요? 네, 속도를 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법 예고 진행 중입니다. 그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그 빨리 서둘러가지고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조사 관련해 이건 뭐 표를 여러 번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10년 국감, 11년 국감, 11년 국감 보면 수익 금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조사 선정 제외 또 금년에도 연간 수익 금액 100억 이하 제외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표로 보면은 법인 사업자는 100억 미만이 50%, 또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도 50억 미만이 50%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에서 중부청하고 서울청이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도 명도면 똑같이 뭐 그래 하겠다 했는데 그 어떻게 이렇게 50%가 되고 그 이제 넘느냐 이러니까 중소기업 수가 모수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내지를 말아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신이 없으면 안 하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좀 줄여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요 중소기업자들이 제보가 있고 탈세가 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면은 정기조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봅니다. 짧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지금 100억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탈루 혐의들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취지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인멸 일이 없으면은 정기조사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안 하셨는데 지방에서는 1억 미만 사업자 이것도 중소기업과 같이 정기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 1억 미만 사업자는 조사받는 비율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극히 소액을 했더라도 또 큰 규모의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00억 미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1억 미만은 말씀이 없으신데 1억 미만도 같은 기준으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중부청에 갔더니만은 이게 청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세무조사한 뒤에 얼마나 고지서 나고 난 뒤에 얼마를 걷어들였냐 자료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세청 본청이 조사하고 해신 온 게 보니까 건별로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1200여 건인데 일일이 파악하여 집계한 것입니다. 뭐, 또 이것도, 다음 또 아주 이 마지막 말도 잘했더라고요. 이게 수동 집계한 잠정 취임으로 정확한 최종 통계 자료가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손으로 수작업하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온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천억 넘게 투자해가지고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이 TIS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늦어도 그거 작동되는 2012년, 2015년 2월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수작업 하니까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부총리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체납 정리 징수 위탁을 지금 캠코에 국세청이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8월 말 현재로 보면은 1조 원 위탁했는데 3억 4천만 원 회수됐거든요. 비율로 해보니까 0.034%. 비슷한 신용카드하고 은행 자회사는 1억 원 이상 연체 채권 회수율이 9%입니다. 한 300배 정도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부총리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체납 정리를 이제는 캠코 이외에 민간 위탁으로 좀 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부총리께서 방향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민간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저희들은 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초기에 좀 공공성을 좀 강조해서 그 캠코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좀 확대해 나갈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기에 1조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있다는 것을 부총리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세청인데 특히 관세청장님 좀 봐주시는데 예. 이게 이 체납 정리되는 게 관세청이 미정리된 게 52%니까 정리된 건 48%, 국세청에는 22%가 미정리된 게 78%가 예. 체납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비율도 보면은 국세청이 좀 높고, 상식적으로 보면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좀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좀 이렇게 MOU를 맺어가지고 교환 정보를 하느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역외탈세는 MOU를 맺어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과 이 관세청이 앞으로 특히 부산의 세관하고 국세청이 지방청장들은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시범적으로 공동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내서 관세청장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위원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 관세청에 국세청에 비해 가지고 미정리율이 높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 하지 말고 체납 앞으로.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성인 거의 불법 외야자를 이해했는데 양 청장이 약속했으니까 예, 지금 말씀대로 공동 관리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필요하면 MOU를 맺든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가통계위원장이 기재부 장관이 위원회 안건으로 광역시도 간에 5+2로 되어 있는 데 맞춰서 강원, 제주 지방 통계청을 분리해야 된다는 건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부총리께 이거는 꼭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조달청장한테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종합공사가 지방에, 그러니까 향토기업 우선 조달인데, 정식으로는 지역제한 경쟁 입찰 제도인데요. 종합공사는 2008년에 50억까지 됐던 것이 지금 95억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소방이 소규모 전문공사는 2005년도에 5억 원 됐던 게 2009년도에 7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10억 원으로 만약 넓혀주면은 지금 현재 10억 원으로 안 넓혀졌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업체들은 지역 129억 원어치 더 수주하고, 경기도는 132억 32억을 더 수주해서 전체를 보면은 161억 원이 지역에서 수주해야 될 공사가 수도권으로 오게 되는 역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거는 전기공사 소규모 공사는 한도를 7억에서 10억으로 늘려줘야 된다 하는데 조달청의 청장님은 기재부에 국고국에 이걸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재부에서 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좀 소소한 얘기입니다만은 말씀해 주시고 잘 모르시면 차관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좀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늘 조닝을 하게 되면 또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그 지역에 물량이 적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지역이 많이 주는 건데 아니, 반대 거꾸로 말씀이에요. 해당 지역의 사업량이 적을 때는 다른 지역의 수계약을 오히려 박탈당하는 그런 기를 아니 그게 다 내다도 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161억이니까 예, 요걸 좀 적극적으로 좀 국토부하고 해주십시오.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